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마 이제 제가 먼저 강조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, 좀 이따가 이제 판서를 보시다 보면 이렇게 노트로 적히는 부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트로 적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봐주셔야 돼요. 이 영상을. 왜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게 어떤 의미냐,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린 무조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는 행동 강령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결국 수업을 다 들었을 때 제일 좋았다고 하는 부분이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메인으로 여기셔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맞춘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풀었는지 혹은 하다 보니까 나왔는지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. 풀리는 거와 안 풀리는 거는 한 끗 차이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느냐를 메인으로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이것만 되면 다 맞을 수 있어요. 네. 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.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정적분을 연산한 결과물을 우리가 풀어내는 건데, 얘는 당연히 A에 대한 방정식이죠.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놈 방정식만 해석을 하면 A에 대한 문자 하나, 식 하나가 등장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. 다만 지금 이 문제에서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풀었을 것 같기는 한데, 요놈 있죠. 요놈을 미리 계산을 해버린 다음에 요놈과의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라 그러면 풀이 길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. 게다가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풀이 길이랑 방금 말씀드린 풀이 길이랑 비교하면 꽤 많이 차이 나니까 맞춘 거에 만족을 하시지 말고 내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풀었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대부분의 친구들이 초반부 문제에서 맞췄다는 사실에만 만족을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풀어내야 된다는 어떤 그 경각심을 가지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. 한번 보시죠. 일단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정적분 있죠? 지금 이 문제죠. 정적분의 연산이 나와요. 지금 딱 이 문제가 정적분의 연산에 대한 거 아닌가요? 정적분의 연산은 주로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.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느냐?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이 문제와 같아요. 정적분 내부에 들어간 함수가 같은 거죠. 함수가 같다. 함수가 같은 게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적분 구간이 같은 게 있습니다. 구간이라 적을게요. 구간이 같은.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문제가 나열이 되는데, 만약에 함수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면 함수를 보존시키고 구간을 먼저 연산하시는 게 풀이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.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등식을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구간을 먼저 땡긴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을 하는 게 제일 빠른 풀이고, 만약에 구간이 같은 두 정적분이 나오잖아요. 이땐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함수 먼저 연산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x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요놈을 1로 넘겨주시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되는 요 방정식이 훨씬 깔끔한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한번 봅시다. 얘는 간단하죠. 요놈 적분한 다음에 0 넣고 a 넣고 빼는 구조인 거잖아요. 그래서 적분 한번 해보시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의 a 제곱 마이너스 20의 a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, 지금 문제를 보시면 a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a를 약분시켜가지고 요 방정식은 누가 되는 거예요? a제곱에 마이너스 8a에 마이너스 22 누가 된다? 0이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. 그러면 요렇게 되면 우리가 뭐를 알아요? 요 놈을 인수분해했을 때 a는 마이너스 4와 5가 된다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럼 요 놈을 이용하시면 훨씬 문제를 편하게, 마이너스 4와 5가 아니죠. 요 놈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와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.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와 10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, 물론 여기선 양수 A라고 대놓고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10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,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어떤 해설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구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경우에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전달을 해드릴게요.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해석을 해보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인 겁니다.
문제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답은 무조건 한 가지여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2와 10이 둘 다 나왔을 때 둘 다 답이 될 수 없는 구조인 거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거든요. 이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노트가 이 부분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조건들을 좀 잘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제가 이름을 붙이기로 귀류법이라고 이름을 지칭했고, 이때 귀류법은 결국에 모순을 찾는 게 우리의 핵심이잖아요. 여러분들이 귀류법을 이용하실 때 특히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 귀류법 쓸 때는 제일 많이 활용되는 두 가지 그 모순을 걸러내는 장치가 뭐가 있냐면, 첫 번째는 부등식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수 조건이에요. 이거를 오늘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 문제에서 보시면 A가 양수라는 말 자체가 0보다 커야 된다는 부호를 준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 또한 우리가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A가 10만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. 지금처럼 이 귀류법을 사용하는 메타가 22번에서 안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지금 이 문제도 귀류법이 사용하고 수학2 어려운 문제, 조건 해석하는 것도 귀류법이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.